안녕하십니까. 자, 보험업법 강의를 맡게 된 오창민 강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제 보험업법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까지 쭉 함께 할 건데요. 먼저 첫 시간이니만큼 보험업법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업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험업법은 1차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손해사정이론, 보험업법, 그리고 보험계약법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을 1차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1차 시험은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고 평균 이제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꽈락은 40점 미만으로는 꽈락이 나면 안 되고 전체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개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함에 있어서 좀 과목별 특성들이 있고 거기에 전략 과목으로 삼을 만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보험업법을 암기 위주라고 생각들을 해서 전략 과목으로 고득점을 목표로 삼아서 학습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꼭 그게 옳다는 거는 아닌데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이제 접하시면 대비를 하시면 되는데 보험업법에 명가암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의 명가암은 단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즉 이제 벼락치기가 가능하다. 시험에 임박해서 재빠르게 외우고 시험 끝나면 그냥 다 휙 날아가는 휘발성 지식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기출문제 위주다. 요거는 이제 명이죠. 장점이나 마찬가지인데 암은 뭐냐? 딱딱하다. 왜? 이게 다 법조문이거든요. 말 그대로 어법이잖아요. 법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 재미가 없어. 흥미가 없다. 그리고 이거를 실무에서 실무 관련성도 떨어져. 이거를 나중에 실무에서 써먹을 일이 거의 없다.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을 하시게 될 건데 실무를 어법을 알아야 실무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휘발적인 지식이다. 시험 대비를 위해서 바짝 했다가 시험 끝나면 그냥 아무 기억이 안 나. 내가 언제 이걸 했지? 라고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심지어 기출문제만 달달달달 하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시작과 끝을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명과 암이 나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함에 있어서 나는 단기적으로 벼락치기를 통해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겠다. 뭐 최소한 80점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하겠다. 라고 하셔도 되고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보험회사도 하나의 회사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경영에서부터 우리 자산운용 그리고 뭐 손해사정 보험회사 업무가 되게 다양할 거 아닙니까? 이 여러 가지 업무 범위에서 내가 요거에만 시야가 머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만 디립다 팔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회사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취업을 위해서 또는 나중에 내가 좀 더 원대한 포부가 있다면 또 일반 보험회사 외에 우리 협회라든지 유관기관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겠다 하시면 이 전체를 조망하는 측면에서는 어법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분명히 되십니다. 특히 이제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요거만 바라보는 것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시야가 달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도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습 전략이 좀 더 달라지겠죠. 암기를 위해서 점수 획득을 위해서 할 것이냐 내가 이해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해가 기반이 되면 어느 정도의 문제 푸는 요령이 따라 정확히 얘기하면 문제 찍는 요령이 생겨. 찍기, 답 찍기.
예.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지문 안에서 보기 안에서 답을 찍는 요령으로 찍어낼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뭐 서너 개는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인 조망을 하고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를 잘 찍어내는 요령도 터득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험어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포털 사이트에다 보험어법 한번 쳐보세요. 지금 바로 해봐요. 다 해보세요. 빨리. 모바일로 해도 되고 PC로 해도 되고 보험어법 치면 보험어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 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딱딱딱 뜰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씩 눌러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겼구나. 어법은 하위 규정들이 있는데 어법 안에서 하나부터 100까지를 다 규정을 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부 규정에다가 시행령, 시행규칙에다가 좀 더 상세한 디테일한 규정들을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명칭이 대통령령이라고 부르고 총리령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법은 보통 국회에서 제정하죠.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이거 대통령령이라는 말도 나오고 총리령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게 뭐지? 아, 대통령령은 시행령을 의미하고 총리령은 시행규칙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이 각각은 하부 규정이구나. 그럼 문제에서는 뭐만 다룰까요? 어법만 다룰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출제 범위가 그렇진 않아요. 어법에서 한 80% 정도 내고 시행령에서 한 15%, 가끔 시행규칙에서 5%, 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다는 몰라도 일부는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대통령령, 시행령, 뭐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총리령, 대통령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상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거 위주로, 문제에서 나올 만한 법칙한 거 위주로 보셔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보려고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부담이 많이 돼. 외워야 될 거 투성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보험업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사혼합법이다. 공사혼합법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공법적인 규정과 이 사법적인 규정이 같이 이루어져 있다. 공사혼합법. 그래서 공사혼합법의 특징이 공법적인 규정, 우리가 목차를 한번 보세요. 이 책의 차례, 책을 펼쳐 앞에 그러면 차례가 나오죠. 항상 책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는 차례부터 보셔야 돼. 그래서 전체 이런 플로우로 흘러가는구나. 이 책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아셔야 돼요. 나무만 보면 시야가 좁아져. 그래서 산을 봐야 돼. 산을. 차례를 보면 이럴 때 총론이 나오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챕터 3은 모집이 나오죠. 그리고 챕터 4는 자산 운영이 나옵니다. 챕터 5는 계산이 나오고 챕터 6은 감독이 나옵니다. 그리고 챕터 7은 해산 및 청산이 나오고 챕터 8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그리고 챕터 9는 보험관계단체. 위에다 쓸게요. 그리고 챕터 12 보칙 벌칙입니다. 보칙 벌칙.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이유가 있어. 이쪽은 사법적에 가깝고 이쪽은 공법에 가까워요. 이 총론은 예외로 치고 이 공법이라는 거는
보험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있어요. 바로 이제 금융위원회. 그 아래 집행기관이 있죠. 조사기관, 금융감독원.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주체야, 요체야. 여기에 이제 유관기관들 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대리, 손해사정 이러한 여러 가지 유관 기능들을 하는 단체들이 또 있어. 단체와 주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거야. 그 보험시장을. 보험시장 안에서 보험회사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고 보험 모집을 하고 돈을 또 불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 자산 운용을 하고 계산은 이제 보험 수리, 계리를 의미해요. 계리사들 하는 영역. 그리고 보험회사를 만들었으면 만드는 거는 여기서 다룹니다. 여기서 다루고 해산하는 거는 또 여기서 다뤄. 해산, 청산. 나중에 보험회사 폐업하고 뭐 인수하고 합병하고 이러면 해산, 청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적인 규정은 보험회사가 갖는 회사로서의 기능이야.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고 공법적인 거는 관리 감독을 위한 이 금융위, 금감원 또는 관계단체 등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이에요. 감독. 이 제3자 보호도 마찬가지,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와요.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명령권이 있고 조사권이 있어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하는 주체야. 왜? 보험회사가 제대로 너네들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니? 모집을 하고 있니?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는 건 아니니? 이런 걸 누군가 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 보험 상품은 어렵기 때문에. 금융 상품이지만 보험은 되게 복잡해요. 약관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필요한 거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자산 상태가 불량해. 이런 것들을 명령도 하고 조사도 하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공법적인 규정들이 이렇게 있고 사법적인 규정도 이렇게 있다. 이게 합쳐져서 공사혼합법에 대한 어법이 탄생이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공법적인 것과 사법적인 거를 같이 학습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 자주 다루는 게 있어. 비중이 높은 거. 이게 1순위고 모집이 1순위고 감독이 2순위입니다. 예, 이게 문제 출제가 제일 많이 돼. 챕터 3과 챕터 6 이게 주의 별표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학습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고지를 점령해 가듯이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우리 OT 시간에는 이렇게 어법에 대해서 한번 맛배기 그리고 어법에 대한 학습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이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